앞에도 대화면이야. 이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커질 거면 대체 왜 접는? 이번에도 역시나 갤럭시 폴더블 5 출시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생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Z 플립 5. 오늘은 이 제품의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구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구매하면 후회할지, 구매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점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플립 5 외부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정말 커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플립을 열지 않고도 웬만한 기능은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많은 위젯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달력, 날씨, 알람, 건강, 전화, 연락처 이렇게 정말 많은데요. 원하는 걸 추가하고 순서를 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에 실험실에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를 켜면 지금 설치된 앱 중에 커버 화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걸 켜시고요. 커버 화면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지도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갤럭시 활용에 꽂히죠. 굴락 앱을 사용하시면 더 많은 앱들을 한 번에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이번 5세대 폴더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힌지가 정말 얇아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전작의 다른 제품들은 힌지가 미세하게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접으면 앞과 뒤가 두께가 달랐고요. 물론 그러니까 먼지도 잘 들어갔고 강하게 누르면 고장날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 일자로 딱 맞게 접힙니다. 보기에도 좋고 실제 두께도 얇아졌고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고 싶더라고요. 자, 세 번째 장점, 앞서 말씀드린 이 플렉스 윈도우랑 힌지가 얇아진 것 말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전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이 색상이 예쁘게 잘 나왔다는 것 말고는 딱히 디자인 이야기를 별도로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매장에서나 어떤 체험존에서나 들리는 이야기가 예뻐서 사고 싶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요. 실제로 어제도 삼성 강남 매장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커플이 와가지고는 이걸 보고 진짜 예쁘다, 나 이것 때문에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들었거든요.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이 플렉스 윈도우가 디자인을 더 예쁘게 만들기 때문이죠. 쇼츠로도 올려드렸었죠. 케이스 디자인만 바꾸면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함께 바뀌는 거예요. 카드에 NFC가 있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정말 다양한 컨셉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 디자인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케이스 디자인이 있었어요. 매장에도 다 갖다 놓지 않고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구매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이번 플렉스 윈도우의 디자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네 번째 장점, 이번에 구매하시게 되면 체감하기에 좋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내부 프로세서가 좋아졌습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해서 전보다 훨씬 빠르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입니다. 프로세서가 좋아지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이 배터리 용량이 전작과 동일하게 고정이라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Z 플립 4에서 배터리가 좀 늘어났었죠. 이때 배터리를 이보다 더 늘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에 따르면 하단에 요만큼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상단에 요 카메라 제외하고 요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양쪽이 디스플레이인데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냐는 거죠.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배터리 크기가 더 작아지기를 바라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염려를 깨고 이렇게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효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장점이에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장점은 지금까지의 모든 플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플립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플렉스 모드의 활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플렉스 캠의 활용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으실 때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놓고 찍으실 수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촬영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찍을 때 상대방도 촬영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하면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플렉스 모드의 장점들 때문에 이번에 Z 플립 5를 구매하시면 그 활용성만큼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럭시 Z 플립 5의 구매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단점,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에서는 아무래도 폴더블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폴더블이라서 장점도 상당히 있지만 그만큼 아무래도 불편함도 있죠. 플립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반으로 접기 때문에 그만큼 두께도 2배로 두꺼워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스 같은 걸 끼우게 되면은 훨씬 더 두꺼워지죠. 케이스도 2배로 두꺼워지니까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뒷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 훨씬 불편하겠죠. 주머니 속에 깊이 푹 들어가서 꺼내기도 어려운데 두껍기까지 하니까 엉덩이가 축 튀어나오게 되죠. 물론 길이가 짧으니까 뭐 깊이가 얕은 주머니에 넣어도 앉았을 때 잘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어요. 뭐 바지 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싹 넣었을 때 앉아서 다리를 꼬면 이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플립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두툼하게 올라온 주머니는 아무래도 불편하기는 하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주름입니다. 지금 5세대 폴더블까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주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주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볼 때도 신경이 쓰이고요. 스크롤할 때도 계속 손에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름 교체도 일반 바형의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업이 번거롭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폴더블 제품의 단점들 때문에 이걸 구매하셨다가도 다음번 스마트폰은 일반 바형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야겠어요. 자,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네, Z 플립5의 카메라 나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전작인 플립4를 메인으로 사용해봤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카메라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작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야간 촬영이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메인 카메라가 그냥 1200만 화소고요. 망원 카메라도 없어서 조금만 클로즈업을 해도 금방 화질이 안 좋아지긴 합니다. 스펙도 스펙이지만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다른 플래그십 모델과 결과물 차이가 확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번 모델에서는 카메라 성능도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예? 아까는 좋아졌다면서 왜 또 단점이냐고요? 그래도 부족하니까요. Z 플립 시리즈의 배터리는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항상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플립 4 때 배터리 용량이 늘고 효율성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여전히 배터리가 쭉쭉쭉 닳아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이 용량 자체로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이번 플립5에서 스펙상 사용시간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겨우 1시간 늘어났죠. 1시간 늘어난 걸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다, 갤럭시 S23만큼의 사용시간은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울트라 사세요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Z 플립5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와 구매하면 안 될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제품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